두 번째 상담 시작하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진학 전문가 세 분이 동시에 입체적으로 상담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 전해드립니다. 그럼 두 번째 학생의 상담 신청서 살펴볼까요? 두 번째 학생은요, 고려대 보건정책관리학부 고교 추천 2 전형을 희망하는 고3 학생입니다. 관심 분야는 보건정책이고요. 좌우명은 하면 된답니다. 네, 상담을 위해서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히 자기소개해 주세요. 보건정책 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고3 학부모입니다. 그렇군요. 어머니께서 직접 전화를 주셨는데요. 우리 따님이 고3이 되니까 가장 바뀐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예전보다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의지가 더욱더 강해졌군요. 오늘 상담이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전문가 선생님들은 우리 학생에 대한 키워드를 어떻게 또 선택을 하셨는지 키워드를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상담 학생의 키워드입니다. 교육대학 준비, 수상실적, 다양한 분야 독서 등의 키워드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리 학생의 키워드를 살펴봤는데요. 오종훈 선생님 어떤 키워드 제시해 주셨나요? 네, 저는 이제 수상실적, 학습봉사, 수학 성적을 키워드로 이제 제시했습니다. 보통 이제 상위권 수험생들에서 이제 나타나는 주요한 특징들이 수상실적란이 좀 많이 그 기록이 잘 돼 있습니다. 근데 학생도 그런 기본적인 기록도 잘 되어 있고 주로 교과 수상 또 다양한 분야의 또 상들이 이제 있어서 그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그보다 좀 더 돋보였던 것은 이제 꾸준한 학습 봉사 활동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활동도 있어서 그 부분도 학생한테 돋보인 측면이었습니다. 그리고 교과 성적 가운데는 수학 성적이 좀 월등하게 잘 나타나서 학생이 이제 보건정책을 또 원하다 보니까 보건정책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행정의 성격과 약간의 이제 과학적 성격이 좀 같이 결합된 학과를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학 성적이 돋보이는 것도 학생한테는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선웅 선생님의 키워드도 궁금합니다. 말씀해 주시죠. 네, 우리 학생은 그 교육과 다양한 분야의 독서 그리고 지속적인 봉사라고 하는 키워드를 제시해 봤는데요. 1학년 때 그 교사가 진로 희망이었습니다. 그 진로에 맞춰서 봉사, 진로, 동아리, 그 독서 모두 교육 분야에 연결되어 있어서 학생부 안에서 굉장히 두드러지게 확인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었습니다. 네, 자 끝으로 김태용 선생님 키워드도 안 들어볼 수 없겠죠. 말씀해 주시죠.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학생의 교육대학 준비, 그 다음에 사회 과목이 좀 부족하다는 거, 그 다음에 많은 봉사활동을 지시는데요. 우리 학생의 1학년, 2학년 때 그 장래 희망사항은 모두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이와 맞물려서 교내 활동으로는 많은 양의 독서를 했고, 그 다음에 나눔과 배려를 의미하는 봉사활동 시간이 1학년 때는 76시간 중에서 58시간이 개인 봉사활동이었고 2학년 때는 70시간 중에서 56시간이 개인 봉사활동이었고 멘토, 멘티 활동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야의 비교과 활동이 초등교사에 맞춰져 있는데요. 따라서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 지원하려는 학과를 교육과 관련된 학과에 지원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네, 어머니께 또 궁금한 점 있을까요, 선생님? 네. 우리 따님이 교사가 되려고 했다가 갑자기 보건정책 관련으로 진로를 바꿨는데요. 이 진로를 변경하게 된 뭐 계기나 뭐 이유 이런 게 있습니까? 네, 교육봉사를 많이 하면서 아이들하고 이렇게 생활하는 게 자기하고 조금 안 맞다는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제 판단으로는 우리 학생 같은 경우 1학년, 2학년 때 모든 비교과 활동이 교육과 관련된 활동이 돼 있기 때문에 보건정책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전공과 관련된 비교과 활동이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불리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초등학생들 다루기가 힘들다고 한다면 학생들을 직접 다루지 않는 뭐 교육공학이라든지 교육학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한번 지원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해서 한번 어머니한테 질문을 드린 건데요.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었네요. 그럼 요 교육공학 쪽으로 맞춰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희망대학의 성적 준비도를 보겠습니다. 고려대 보건정책관리학부 고교 추천 2 전형에 대한 성적 준비도 선생님들은 어떤 평가를 내리셨을까요? 김태용 선생님 60점, 김선욱 선생님 65점, 오종훈 선생님 75점을 주셨습니다. 지금 선생님들이 해주신 평가는요, 합격 가능성이 아니라요, 현재까지 준비 사항에 대한 평가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 학생의 내신과 모의고사 성적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학생의 내신 성적을 살펴보면 국어 1.5등급, 수학 1.3등급, 영어 1.3등급, 사회 2.3등급으로 전교과 평균 1.6등급을 받았습니다. 내신 추이를 살펴보면 국어는 1등급에서 2등급, 1등급으로 상승을 보이고요. 수학은 1등급에서 2등급, 1등급으로 상승했고 영어는 1등급에서 2등급으로 하락했습니다. 우리 학생의 3월 모의고사 점수도 살펴보겠습니다. 국어 2등급, 수학나영 1등급, 영어 3등급, 한국사 2등급, 한국지리 3등급, 사회문화 6등급으로 평균 2.5등급입니다. 작년 11월 모의고사 비교해보면요. 국어는 1등급에서 2등급으로 하락했고 수학은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승, 영어는 3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종훈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성적 준비도를 75점을 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의 내신과 모의고사를 통해 본 교과 분석, 수시 전략에 대해서 조언해 주시죠. 예, 먼저 교과 분석을 좀 더 자세히 보면요. 학생의 주요교과 성적이 1.6등급이었고 전교과 1.7등급이니까 상위권 내신에는 소속돼 있습니다. 다만 이제 1학년 때 주요과가 1.5등급에서 2학년 때 성적이 1.8등 소폭 하락한 추이는 있고요. 또 전교과 경우에서도 1.6등급에서 1.9도 소폭 하락한 추이는 있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수시 전략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죠. 예, 학생의 현재 3월 학평 기준에서의 수능 모의고사 성적으로 보면요. 상위 누적 10%에 해당되고 평균 100분이 81.3. 작년도 고대 보건정책관리학부 성적대를 보면요. 합격선의 표준 점수가 527점, 상위 누적이 0.8%에 해당되고 평균 100분위가 96.5 정도로 학생하고 많은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수능 성적으로, 그러니까 정시로 지원했을 때는 약 10점 이상 정도 부족해서 좀 많이 위험한 상황이고, 그래서 학생 입장에서는 수시에서 가능하면 지원을 잘 해서, 학생은 특히나 이제 앞에서도 언급했었지만 주로 교육과 관련한 전공적 합성 활동을 많이 해오다가 보건정책으로 진로를 틀어지는 경우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보건정책이라는 것조차도 전반적인 교육활동이라는 것도 또 필요해서 전제가 될 수 있지만 보건정책이 또 갖는 여러 가지의 또 지향점이라든지 또 가져야 또 특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또 잘 학생의 자기소개서라든지 그런 활동에 또 잘 녹여 들어가서 하는 방법이 중요할 것 같아서 어쨌든 학생은 가능하면 수시에서 많은 것을 걸고 준비를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 선생님, 우리 학생이 보다 좀 안정권으로 가기 위해서 어떤 점을 보완해야 할까요? 일단 교과 성적으로 보면요. 일단 사회 과목이 또 2등급대가 많았는데 1등급대로 좀 올리는 것이 필요하고요. 주요교과 성적도 고대 보건정책관리학부가 보통 인문계에서는 약간 선호도가 낮아갖고 1등급 중반대 또 중후반 때 합격자가 많이 나오긴 하는데 어쨌든 0.1, 2등급에도 올려놓으면 합격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주요교과 평균 등급이 1.4등급 이내로 올리는 것이 중요하고 네. 또 하나 보건정책으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생길 수 있는 그런 갭을 여러 가지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보완하는 점, 이 측면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번에는 우리 학생의 비교과 활동 살펴보겠습니다. 고려대 보건정책관리학부 고교 추천 2 전형에 대한 비교과 준비도 선생님들은 어떤 평가를 내리셨을까요? 김태용 선생님 70점, 김선욱 선생님 60점, 오종훈 선생님 65점을 주셨습니다. 김선욱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비교과 준비도 60점을 주셨는데요. 이유 말씀해 주세요. 네, 우리 학생의 그 학생부 키워드는 사실 교육에 맞춰져 있는데 보건정책관리학과라고 하면 이런 내용을 좀 찾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보건정책관리학부는 사실 국민의 건강 증진, 국가 및 지역사회 보건의료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하는 그런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 목표인데요. 교육 쪽에 맞춰져 있었던 학생부 안에서 갑자기 이제 진로를 변경한 이유는 사실 교육봉사 안에서 학생이 적합하지 않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인데, 그렇다면 진로 변경의 이유는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보건정책관리학부에 맞는 내용을 어떻게 고를 것인가, 이것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고려대학교의 보건정책관리학과의 인재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안내가 있습니다. 사회와 관련된 여러 교과목이 자신과 딱 맞다. 사람의 몸에 대해 관심이 많고 생물이 재미있다. 그리고 남을 돕고 싶은 마음, 따뜻한 마음이 있다. 국제사회에서 무엇인가 나만의 일을 하고 싶다. 나에게는 인문학적 소양이 있다. 세상을 건강하고 아름답게 받고 싶은 욕구가 있다. 이런 안내가 있는데요. 제가 아까 어머님이 아이가 그 교육봉사를 가서 마음을 바꿨다라는 얘기를 할 때 사실 위에 있는 두 가지 요소는 잘 안 맞지만 남을 돕고 싶은 따뜻한 마음이 있어서 애들에게 이제 여러 가지 봉사를 하고 활동을 했는데 그 안에서 보니까 자기가 막연하게 생각했던 거랑 좀 다른 점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학생은 독서나 이런 부분들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인문학적 소양, 그리고
그렇다면 그런 배려심이나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많았던 부분들을 이 정책이라고 하는 더 어른이나 아니면 좀 넓은 사회에 적용해서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조금 내용은 정책과 관련된 것들이 보강되기는 해야 되겠지만 이 봉사했던 부분들이 아주 의미 없이 그냥 버려지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합니다. 네. 그렇다면 선생님, 우리 학생의 비교과 강점, 약점에 대해서도 짚어주시죠. 네. 우리 학생의 비교과에 있어서 가장 큰 장점은 사실 봉사이고요. 약점은 진로입니다. 그런데 이제 교육봉사나 다른 개인 봉사활동 내용들도 있어서 봉사에서는 학생의 인식, 성실성, 배려심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일 것 같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타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에서 이것들이 시작되었다는 것들을 언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진로를 변경한 부분이 이제 약점이라고 생각했는데요. 봉사를 가서 자기가 깨달은 점들 중에 남에게 이제 배려나 여러 가지 상황을 좋게 만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을 건강하고 아름답게 바꾸고 싶은 욕구는 사실 교육 쪽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에 적용이 되었을 때 바꿀 수 있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내용을 바꿔준다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강점과 약점까지 짚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비교과 보완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셔야죠. 네. 우리 학생이 이제 보완해야 되는 비교과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율활동에서는 이제 걔네 역량보다는 학교 전체 활동 내용 기록이 굉장히 많아서요. 걔네 역량, 리더십, 공동체 의식 등이 좀 보여지는 활동 내용이 필요할 것 같고요. 예, 동아리 조직 및 운영이 자율에 이제 기록돼 있어서 조금 부적합해 보이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자, 동아리 활동이 사실 3학년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지만 요즘에는 자율 동아리와 같은 부분들을 3학년에서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이때 진로를 변경했기 때문에 정책이나 공공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또는 사회적인 관점을 보여줄 수 있는 내용들이 필요합니다. 진로에는 이제 변경의 이유가 지금 제시가 되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을 반드시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독서는 초등 교사를 꿈꾸면서 다양한 분야의 독서를 하긴 했지만 아직 공공 분야나 정책과 관련된 독서는 굉장히 부족합니다. 이번 연휴 기간부터 8월 말에 생기부가 마감될 때까지 사실은 이런 부분들 안에서 본인의 이제 고민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요소를 찾았다는 것이 보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좀 부지런히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학생을 위한 추천 전형 살펴보겠습니다. 세 분의 선생님들이 제시하신 추천 전형 공개합니다. 김태용 선생님 성균관대 교육학과 글로벌 인재 전형, 김선욱 선생님 홍익대 자율전공학생부 교과 전형, 오종훈 선생님 한양대 교육공학과 학생부 종합 전형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세 분의 추천 전형 살펴봤는데요. 김태용 선생님께서 성균관대 교육학과 글로벌 인재 전형 추천해 주셨어요. 이유 말씀해 주시죠. 네,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 모의고사 성적이 내신 성적에 비해서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 수능 최저가 없는 전형을 갖다가 일단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1학년, 2학년 때 비교과 내용이 교육학에 관련된 게 많아서 이걸 살리고자 하는 전형을 찾아서 일단 교육학과로 일단 추천해 봤습니다. 네, 우리 학생이 또 추천하고 싶은 전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선생님? 네. 이 성균관대 교육학과 글로벌 인재 전형을 추천했는데요. 일단 서류 1단계에서 3에서 5배수를 모집하고요. 그다음에 2단계에서 서류 80, 면접 20 이되겠습니다. 수능 최저가 없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내신 성적 1.25, 그다음에 1.27의 합격자가 있었습니다.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약간 좀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충분히 지원은 가능할 것 같았는데요. 일단 작년 같은 경우에는 면접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면접이 올해 20%가 생겼기 때문에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 한번 도전해볼 이런 가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3학년 1학기 때 사회 과목 성적을 향상시키는 것이 거의 필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그 정도 사회 성적이 향상된다면 충분히 도전 가능한 전형이 아닐까 싶긴 한데 그래도 약간 도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또 다른 추천 전형 설명해 주세요. 네, 일단 수능 최저가 있긴 하지만 충분히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국어와 수학으로 충족시킬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화여자대학교 교육공학과 미래인재 전형으로 한번 추천해봤습니다. 전형 방법은 1단계에서 서류로 3배수를 모집하고요. 2단계에서 서류 80%, 그다음에 면접 20%가 있습니다. 수능 최저가 있는데요. 국어하고 수학, 나형, 영어, 사탐이나 과탐 이 4개 영역 중에서 2개 영역 등급 합이 4 이내이면 됩니다. 근데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국어와 수학 성적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충분히 수능 최저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1.57,
1.58 정도의 내신을 가진 학생들이 합격한 사례가 있었고요.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도 3학년 1학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만 노력해준다면 뭐 이 정도의 내신은 충분히 될 것 같은데 약간 단점은 모집 인원이 아직 미정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 8명을 모집했습니다. 다른 학과에 비해 상당히 모집 인원이 적다는 게 약간은 좀 단점일 것 같습니다. 네, 김태용 선생님께서 성균관대와 이화여대를 추천해 주셨는데요. 이화여대 입학사정관과 직접 인터뷰를 해봤거든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수시 선발이 전년도보다 다소 늘어난 점을 주목하셔야 되고요. 그 늘어난 그 인원이 대부분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선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620명 선발했던 그런 인원에서 올해 841명으로 선발 인원이 많이 늘어났고요. 특히 이제 올해의 경우에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 수시 선발에서는 학과별 또는 전공별 선발을 하고 또 정시의 경우에는 인문계열, 자연계열 이렇게 계열별로 통합 선발을 하는 점, 이 점이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학생부 종합 전형은 이제 서류 종합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1단계 전형의 경우에는 이제 1단계 서류 평가로 진행이 되고 이제 2단계로 넘어가면 1단계 성적이 80% 그리고 면접이 20%로 진행이 됩니다. 네, 사범대학 내에 교육학과가 있고요. 저희 교육학과를 졸업하게 되면 중등교원 2급 전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됩니다. 아마 이제 학생들이 대부분 복수 전공이나 부전공을 통해서 이제 교과 전공을 또 하나 가지게 되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 2개의 그런 그 자격증을 가지고 졸업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화여대의 그 교육학과는 일반적으로 교육학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친구들이 입학을 해서 교직뿐만이 아니라 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기관, 대학원으로의 진학, 그리고 이제 교육 공무원과 같은 이런 준비를 많이 해서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인터뷰 잘 봤는데요. 오종훈 선생님께서는요, 한양대 학생부 종합전형 교육공학과를 추천해 주셨어요. 이유 말씀해 주시죠. 예, 한양대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이 이제 수험생들은 대부분 다 알고 있겠지만은 학생부 하나만 필요한 경우입니다. 이제 자기소개서 따로 없고 학생부 기록에 따라서 정성평가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학생의 경우에서 이제 일단 수능 최저 기준이 없는 것이 또 학생한테 장점이 될 수 있고 수상실적 등 비교과 활동이 대충 우수하다는 것도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 학생부 기록을 보면 도대체 그러면 대학에서는 뭘 가지고 뽑는 것이냐라고 궁금해할 수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학생부가 10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4번째 항목인 수상 경력부터 주요 평가 요소가 들어가고요. 7번째 나오는 창의적 체험활동 사항들, 여기에 이제 자율 동아리 활동이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평가가 되고, 8-2라고 하는 교과 성적 이외에 그 아래에 적혀 있는 교과 세분류 및 특기 사항도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됩니다. 즉 문학을 배웠으면 문학에 대한 학생들에 대한 기술 사항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기술 사항이 얼마나 우수하냐를 평가하고 있고요. 또 마지막 사항인 행동 특성 종합 의견, 이런 크게 보면 수상 경력, 창체 활동, 교과 세특, 행동특성의 종합이 그 4가지 항목이죠. 그 4가지 항목을 주로 평가를 하는 경우다 보니까 학생도 한번 자기 학생부 기록을 보면서 내가 4가지 항목 중에서 어느 정도의 평가를 받을 것이냐를 좀 점검해 보면서 지원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선웅 선생님께서는 홍익대 자율 전공 학생부 교과 전형을 추천해 주셨는데요. 이유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죠. 네, 그 진로를 변경한 이유가 아무래도 그러니까 통하기 전에 이제 상담을 이제 진행하기 전에 좀 고민이 많이 생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1학년 때 자율전공을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거든요. 저희 학생들을 이제 진학을 시켜보면 사실 5월이 되니까 이제 스승의 날쯤 돼서 애들이 많이 오는데요. 전공 때문에 고민하면서 오는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1학년 때 좀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홍익대 자율전공 학생부 교과 전형을 추천해 봤는데요. 교과 성적 100입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가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영역 중에서 3개 영역 등급합 6이고요. 한국사 4등급 이내입니다. 조금 아쉬운 것은 모집 인원이 전년도 98명에서 55명으로 줄어든다는 것이고요. 예,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의 충족이 가장 관건인 전형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 학생은 수능 최저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탐구 영역까지 했을 때 전체로 100분위가 81%밖에 되지 않아서 정시론 도전이 좀 어려운 곳이거든요. 수시에서 좀 지원한 다음에 1학년 때 진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좀 탐색해 보고 2학년에 이제 원하는 전공을 선택하는 것도 조금 적정한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추천을 해보았습니다. 반영 교과는 국어, 영어, 수학, 그다음에 이제 사회와 과학 중에서 택해서 이제 가는 것이고 석자 등급을 활용해서 진행이 됩니다.
네, 어머니 잘 듣고 계시죠? 또 궁금한 점 있으세요? 아니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좀 질문을 드릴게요, 선생님. 일단 진로가 바뀌었잖아요. 자소서 2, 3번을 어떻게 좀 활용을 하면 좋을까요? 그 고대 이제 보건정책 관리학부터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그 학과에 대한 소개가 이제 학교 홈페이지에 가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제가 이제 그 써왔던 부분이 뭐냐면 뭐 거기서 강조 뜨거운 열정, 뜨거운 가슴, 인간애가 중요하다는 거. 왜냐면 보건을 다루는 분야다 보니 건강을 다루잖아요. 그다음에 차가운 뭐라고 해서 이 학문 자체가 실용학문입니다. 보통 전에는 보건행정 쪽에 소속되는 것을 조금 더 한 차원 더 승화해서 보건정책관리라는 측면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학생이 이제 교육봉사활동 가서 좀 이제 다른 진로를 느꼈다고 하는 건데 봉사 자체는 상당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 인간애가 거기서 가장 많이 나타날 수 있는 면이기 때문에 그건 그대로 가고 다만 보건정책이 갖는 실용학문의 성격들 그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심리학도 들어갈 수 있고 철학도 들어갈 수 있고 이게 또 기업에서 또 병원을 운영하다 보면 경제학이라는 개념이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학생이 요소에서 어떻게 잘 접근하느냐에 대한 관심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까지 행동했던 것은 고등학교 활동이라는 것이 어느 한 분야를 가지고 항상 맞출 수는 없으니까 전반적인 이제 활동을 했다고 생각하고 보건정책에 맞추어서 그 분야에서 내가 어느 부분을 잘 할 수 있는지를 좀 맞춰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서원 선생님 답변해 주시죠. 네,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을 좀 해봤었는데요. 고대 그 간담회 갔을 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고대가 다전공제도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학생들한테 안내를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단 하나의 전공만을 아이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특히 요즘에 이제 인문계열 학생들 같은 경우는 요즘에 이제 융합이라고 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전공들을 하는데요. 보건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약화되어 있는 우리 학생한테 준비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으니까요. 근데 우리 학생이 이제 교육으로는 좀 잘 되어 있는 편이었는데 이 내용을 어떻게 결합할 것인가라고 생각을 하면 보건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큰 틀 안에서 보면 사회지만 이것이 이제 교육이나 아이들에게 적용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디테일한 부분들에 자기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들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항목을 쓸 때 그 의미 있었던 활동을 3가지 쓰는데, 그때 이제 이 학생이 그 봉사에서, 보통은 배려 나눔의 봉사를 되게 많이 쓰거든요. 근데 봉사에서 이제 본인이 생각했던 점에서 좀 달라진 점, 그리고, 아무래도 이 학생이 있는 지역이 조금 이제 그 지방 지역이에요. 지방 지역이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이제 접근하거나 학교에서 이제 제공되는 이런 보건 정책과 관리되는 부분에서도 미흡한 점이 보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조금 더 내용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 이번에 독서가 이루어져야 사실은 그 부분들에 대한 보강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3분의 선생님께서 구체적으로 상담을 해주셨는데요. 어머니 어떠셨어요? 진로 선택에 많은 도움을 됐습니다. 네, 도움이 되었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오늘 상담 내용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상담 마쳤고요. 우리 학생을 위한 추천 전형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소중한 상담 함께해 주신 김태용 선생님, 김선욱 선생님, 오종훈 선생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께 음악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상담 학생이 신청해 주신 곡인데요. 힘들 때 들으면 힘이 나는 삶의 활력소 같은 노래라고 합니다. 노라조의 야생마 전해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